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간간히 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5월의 찬란한 날씨를 번쩍이는 태양, 웃음치는 들판의 달이라고 노래했죠. 번쩍이는 태양, 웃음치는 들판. 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정말 푸르른 들녘이 풀향기를 담고 햇살 속에서 달려올 것입니다. 주간 날씨를 보면은 내일까지는 지역적으로 비가 간간히 뿌려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낮 기온은 21도 내외로 예상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판문점이 북미회담 개최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문 대통령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이 재부상한 데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남북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북미 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기대에 차 있어요. 원래 5월 하순, 6월 초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상당히 빨라져서 5월 중순경에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집과 또 자유의 집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판문점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회담 판문점 개최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바로 분단의 상징적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판문점이 이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만큼 남북에 이어서 북미도 여기서 비핵화 합의를 이룬다면 그 의미가 한층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한 달여 전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어서 북미 사이에서 설득에 나섰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제3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경험을 한 만큼 판문점 낙점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서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에 관심이 상당히 지금 쏠리고 있죠.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정권 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은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역사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됩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효가 되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체결 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서 이런 공포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당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를 국회 절차를 구하는 협의조차 없이 비준할 수 없다면서 국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비준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논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국회 최저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뜨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홍 대표가 좀 이렇게 사면 초과에 몰린 지금 상황이죠. 이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평화쇼라는 프레임으로 판문점 선언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작심한 듯 홍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자중질환 상태죠. 그간 당내 부정적 발언을 자제해온 유 시장은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장민 2세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 통일 분야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유한국당도 북핵 폐기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남경필 경기지사, 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다양하고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역시 섣부른 희망을 가질 때는 아니지만은 야당도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체크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를 성의 없이 그야말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관세청장은 인천공항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에 문제가 있다면 성의 없이 수사해서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사주들 비리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대상으로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 또
조연아 조현민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시기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청장은 관세 행정이 모든 것을 100% 검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또 자발적 신고로 이루어진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감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도록 헤드라인 제목 뉴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노벨상은 트럼프가,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돼. 아주 상징적인 설득력이 큰 이런 헤드죠. 두 번째, 여야 판문점 선언, 대립 심화, 민주 힘 보태야, 한국당 수용 불가. 다음, 유정복, 홍준표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기 정치만 몰두. 네 번째입니다. 공천 탈락 구청장 후보, 흉기 소동, 민주당 곳곳 전략 공천 놓고 잡음. 다섯 번째입니다. 양강구도 장담했는데 뭘 해도 안 뜨는 안철수의 고민. 네. 의미 있는 헤드죠. 다음,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 껑충, 보유세 큰 폭 뛸 듯. 네, 헤드라인 뉴스 제목 소개해드린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뉴스 자키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강기원 시인의 비금도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고 싶은 섬 한 마리가 있다. 지느러미 없이 헤엄쳐 가고픈 섬 한 마리가 있다. 덫에 걸린 매처럼 때때로 푸드득거리는 섬. 연자 맷돌을 메고 비상하려는 섬. 일몰에 두근거리는 선홍빛 명사신미. 바다도 어쩌지 못하는 섬 한 마리. 내 안에 있다. 상징성이 강한 시죠. 섬과 새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푸드득거리는 섬, 이거는 바로 새고 섬 자체이기도 하죠. 덫에 걸린 매, 섬 자체고 새입니다. 끝년이 또 아주 상징이 강하죠. 바다도 어쩌지 못하는 섬 한 마리 내 안에 있다. 네, 뉴스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강기원 시인의 비금도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시죠. 이번은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범인이 건물 안에 숨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됐는지 판단에 달리면서 는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에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특정 장소의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 발부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이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인권의 구금이라든가 주거의 가택 수사 이런 거를 상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법이 개선된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원리에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중문화축전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인 5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중문화축전은 오는 일요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등 총 5곳에서 열립니다. 올해 공중문화축전은 특히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아서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다고 하네요. 이번 행사는 개막제 세종 600년 미래를 보다를 시작으로 세종의 애민정신과 업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꾸몄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중문화축전 행사 기간 중 총 6가지의 각양각색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또 경복궁 고음악회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고 세종 시절 집현전과 또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배경이 됐던 수정전에서는 퓨전 국악과 또 실내악 연주 그룹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뉴스 적시죠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지금 간간히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비 오는 날은 주막에서 술 대신 비를 판다라는 재미있는 수필이 있습니다. 주막에 가서 비 오는 날 한번 술 한 잔 주십시오 하지 말고 비 한 잔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클로징 마무리 멘트는 바로 보석 같은 댓글도 많다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남북 정상회담 얘기와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돌아보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댓글 문화가 뜨거운 나라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댓글의 속성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익명성입니다. 얼굴과 이름이 가려지죠. 자기 이름 실명제로 댓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얼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닌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런 헐뜯는 내용들이 댓글의 또 속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댓글이 모든 비난과 헐뜯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악플의 반대 개념으로 선플은 대상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를 통해서 따뜻하게 부추겨주는 긍정 댓글도 많으니까요. 바로 보석 같은 댓글도 많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댓글을 양질의 댓글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제보를 받는 이런 생산적인 댓글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